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주제로 발표하는 2조입니다. 저희 조는 저와 강민수님, 김동욱님, 김동훈님, 김동영님, 정창선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발표 도입을 맡은 25학번 김연우입니다. 우선 기획 의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는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존빠는 시대입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등 한국의 문화는 이미 세계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는 한국적인 문화를 세계적인 서사 구조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풀어내는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의견 교류 과정에서 다양한 각색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동백꽃의 소설을 바탕으로 하여 점순이가 감자 대신 휴대폰을 자랑하며 다양한 관계를 맺는 이야기로의 각색, 아기공룡 둘리의 장난과 법적 책임을 현실적으로 분석한 코미디, 교육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는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재해석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 중 팀원들 모두가 공감한 아이디어는 서양 히어로물의 한국의 정통과 정신을 결합한 어벤져스 영화였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홍길동전, 임꺽정 등 다양한 전통소설의 영웅 구조를 떠올리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으며 굿, 탈, 호랑이, 도깨비, 판소리 등의 한국적 혹은 동양적인 문화 요소를 떠올리며 실제 어벤져스에 나오는 캐릭터의 핵심 요소와 어떻게 융합할지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판타지적 영화 내용의 사실적인 요소를 추가하고자 어벤져스의 전투 장면과 실제 역사적 사건과 연관지어 스토리를 구성하려 하였고 1871년 신미양요라는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각색하게 되었습니다. 즉 서양 히어로들의 가치와 구조를 유지하면서 무속, 풍류, 씨름, 판소리, 도깨비 등 한국 혹은 동양의 전통적 상징체계를 투영시켜 이러한 문화적 소재를 세계적인 영화 안에 녹여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관색이 아닌 저희 조원들의 상상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화 융합 프로젝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K 콘텐츠가 세계적인 영향을 가진 시대에 한국적인 요소와 동양적 상상력을 결합한 창작물을 통한 전 세계적인 소통을 활성화한다. 마블 세계관과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결합해 문화적 파급력을 일으킨다. 한국형 슈퍼히어로, K히어로 세계관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무속, 씨름, 풍류, 판소리, 도깨비 등 한국 및 동양의 전통적 상징체계를 투영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한국의 정신을 각색하여 새로운 융합 작품을 제시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발표자분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이 각색한 총 9명의 캐릭터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캐릭터를 구상할 때 중점을 둔 부분은 기존의 캐릭터의 특색을 잃지 않으면서 각 특색에 맞는 한국적 문화 요소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탈장군입니다. 원작의 캡틴 아메리카를 각색한 캐릭터입니다. 탈장군은 하회탈을 착용하고 부채와 칼로 바람의 정령을 다루는 전사입니다. 부채는 바람으로 악을 쫓는 주술적인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를 이용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부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색한 탈장군은 방패 대신 부채를 이용하여 바람을 통해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바람의 정령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캐릭터이며 또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인 캡틴 아메리카의 마스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하회탈로 변경하여 한국 히어로를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리꾼입니다. 원작의 로키를 각색한 캐릭터이며 소리꾼은 판소리의 구현과 창으로 서사를 현실화하는 마법사 캐릭터입니다. 원작에서도 로키는 현란한 말솜씨와 위장술이 뛰어난 캐릭터인데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각색한 시나리오 내에서 로키의 전투 방식은 판소리의 대목 중 수군과의 용왕으로 변신하여 전투를 진행하며 이 캐릭터는 판소리의 다양한 인물들로 변신하여 전투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사공 유한입니다. 원작의 호크아이를 각색한 캐릭터입니다. 활하면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른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원작의 호크아이는 활과 첨단적인 기술을 합쳐 전투를 진행하지만 매사공 유한은 활과 주술적인 특징을 결합하여 전투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화살촉에 부적을 달고 전투를 하는 등이 가장 대표적인 전투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미약도 연서입니다. 원작의 스파이더맨을 각색한 캐릭터입니다. 동양 무협에서 좀 흥미롭게 알려져 있는 오동문파라고 하는 문파가 있는데 여기에 거미는 포함이 되어 있진 않지만
거미가 사냥을 할 때 사용하는 기술들을 이용한 전투와 거미의 특색을 조금 더 동양적인 느낌으로 살려보려고 노력한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청룡입니다. 원작의 닥터 스트레인지를 각색한 캐릭터입니다. 굿과 신내림의 힘으로 차원문을 열고 닫는 무속 캐릭터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영화 속에서도 주술적인 특색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한국의 무속과 연결지어 생각하였습니다. 영혼과 귀신의 힘을 빌려 싸우며 방울, 부적, 칼 등을 이용해 실제 굿을 통해 전투를 이어나갑니다. 특히 불운을 막는 앵마지굿,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살굿, 신의 도움을 받아 전투를 이어가는 앵마지굿 등을 통해 팀원들을 보조하거나 본인이 직접 전투를 하는 그러한 매력적인 캐릭터이겠습니다. 다음은 임꺽정 캐릭터입니다. 원작에서는 헐크를 각색한 캐릭터입니다. 조선시대의 전설의 씨름꾼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단순하게 주먹을 휘두르는 헐크와 달리 임꺽정은 들배지기, 안다리 걸기, 잡채기 등 씨름의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전투를 진행합니다. 또한 변신 시 흑의 정령이 그의 몸을 감싸 흑갑옷을 뒤덮은 형태로 변하며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없는 그러한 상태와 공격력 또한 더욱더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띠는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천둥식 내공입니다. 원작의 토르를 각색한 캐릭터입니다. 앞서 봤던 소리꾼의 원형인 로키는 실제 토르와 형제관계이며 둘이 굉장히 자주 붙어다니는 그런 사이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역시 놓치고 싶지 않아 천둥식 뇌공은 판소리의 고수의 특징을 많이 차용하였습니다. 판소리에서 고수와 소리꾼은 한 쌍을 이루며 공연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로키와 토르의 관계를 좀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천둥식 뇌공은 북과 북채로 번개를 부르며 싸움을 이어나갑니다. 또한 각성을 하게 되면 도깨비로 변신하게 되고 북채는 도깨비 방망이로 북은 호리병으로 변하여 이 도깨비 방망이를 통해 더욱더 강력한 번개를 만들 수 있게 되고 호리병을 이용하여 적을 가두거나 다양한 주술을 부리는 형태로 전투를 지속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철인장공입니다. 아이언맨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입니다. 실제 아이언맨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과학자인데 조선시대로 초점을 맞춘 이 현재 시나리오 상태에서 굉장히 각색하기 어려웠던 캐릭터였습니다. 이 철인장공이 실제 조선시대 과학자인 장영실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그가 입고 있는 철운갑이라는 갑옷은 하늘의 번개를 흡수하여 이 번개를 바탕으로 전투를 이어나가는 설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영화에서 아이언맨은 다양한 무기를 센스있게 전투에 활용을 하는데 이러한 특징을 살려 조선시대의 무기였던 화차, 총통, 화포들을 실제 전투에서 센스있게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의 신 호랑신입니다. 이 캐릭터는 블랙팬서를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블랙팬서는 로브를 걸치고 다니며 와칸다라는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전투 시 전투복으로 바뀌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고자 호랑신은 백두산에서 호랑이들과 같이 백두산을 수호하고 범가죽을 두르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투 시에는 이 범가죽이 한복 형태의 전투복으로 변하여 호랑이의 정령과 함께 전투하는 캐릭터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호랑이의 갈퀴와 포효 등을 이용하여 전투하며 호랑이의 신체적 퍼포먼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캐릭터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저가 제작한 시나리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밤 서해상공 붉은 균열이 열리고 검푸른 거함이 바다로 추락한다. 차원 파동이 소용돌이치며 금빛 파편이 흩어진다. 거함 잔해가 강화 앞바다로 떨어지고 그 속에서 타노스 군단 분견대가 기어나온다. 장비 파형이 성첩을 떨게 한다. 시간의 강이 뒤집히고 세계의 경기가 뒤틀렸다. 별은 물 위로 떨어졌고 영혼들의 문이 흔들렸다. 경복궁 비밀화합초. 조선의 숨을 지켜야 한다. 집합하라. 강화로 간다. 강화도 초지진. 새벽 초지진. 해무 속 우주선 잔해에서 블랙오더 지휘관과 괴병이 등장한다.
정찰제들이 강화의 성첩과 비석터를 향한다. 탈장군, 부채로 바람칼을 일으켜 정찰제를 분해한다. 여긴 너희가 참조할 역사가 아니다. 임꺽정, 모래를 돌갑옷으로 바꾸고 적을 내던진다. 땅이 내 몸이고 내 몸이 성곽이다. 호랑신, 포효하며 충격파로 병기를 깨뜨리고 철인장공, 번개로 코어를 꺼트린다. 소리꾼, 노래하며 용을 부른다. 바다가 솟고 용궁 무정이 적을 휩쓸자 정령이 차원문을 조작한다. 폭격이 몰리자 탈장군이 부채를 휘둘러 회오리 장막을 만든다. 폭발은 거품처럼 꺼진다. 광성부, 조선군의 화포와 타누스 군단이 대치한다. 철인장공, 번개가 포탄을 점화 적 메카를 관통한다. 포구 각도를 새치 낮춰라. 내가 전기불씨를 주겠다. 임꺽정이 쓰러진 거고를 들어 던지고 탈장군이 성문 위에서 바람으로 적의 관절을 묶는다. 바람이여, 적의 발을 묶어라. 호랑신의 포효가 사기를 울리고 뇌공이 북을 친다. 이제 들을 차례다. 북소리와 번개가 겹쳐 공중 이동이 멈춘다. 청령이 차원문을 봉인한다. 적이 바다로 후퇴한다. 소리꾼이 노래한다. 바다에서 용군 군세가 나타나 적을 감싼다. 음파와 수압이 겹쳐 적 장비가 파열된다. 서린 장공의 뇌도창이 연쇄 방전을 일으키고 임꺽정이 적을 흙과 함께 으스러뜨린다. 좋다, 장공. 타노스 군단이 그림자 군세를 불러온다. 청령이 굿상을 펴고 춤을 춘다. 너희는 이 땅의 혼이 아니다.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라. 청령의 칼춤에 그림자들이 찢겨나가고 적 지휘관이 차원 파편을 던진다. 청령, 소리꾼, 협력하여 차원문을 생성. 방울소리와 함께 그림자들이 차원 너머로 사라진다. 적의 돌격대가 강림한다. 뇌공이 북을 이마에 대고 주문을 외운다. 깨어나라. 그의 등 뒤로 도깨비 뿔이 솟고 북과 채가 호리병과 방망이로 변한다. 이건 잠깐 널 빌려두는 거다. 뇌공이 방망이를 실 때마다 번개가 내려치고 적 장갑이 폭발한다. 탈장군이 그 리듬에 맞춰 바람길을 만든다. 바람은 소리를 따라 흐른다. 외공, 고맙다. 싸움에서 밀리자 적 지휘관이 코어를 과부하시켜 시간 역류를 시도한다. 철인장공, 청령, 협력하여 이에 맞선다. 시간 역류의 중심, 저 코어다. 번개만으론 부족해. 기의 결속이 필요하지. 오방의 호흡으로 너와 나를 묶는다. 임꺽정, 호랑신, 남은 적들을 제압한다. 호랑신의 표효가 적을 제압한다. 지금 내가 성문이다. 소리꾼의 비석 문구가 허공에 새겨지고 청령과 장공이 힘을 합친다. 시간 역류가 멈추고 적의 차원 비약이 끊긴다. 오방 촉파결. 촉파결. 탈장군의 일격에 적이 모래로 흩어진다. 글은 숨이고 숨은 바람이다. 뇌공이 병으로 잔당을 쓸어 담고 임꺽정이 도주로를 무너뜨린다. 호랑신의 포효가 바다를 울린다. 전투 후 강화의 아침, 금빛 파편이 가라앉고 오방 척화비가 세워진다. 이 땅의 숨을 거스르는 외성을 척하고 바른 결로 섞일 것을 청한다. 문을 닫는 것은 멸절이 아니오 여는 것은 항복이 아니니 우리는 우리 이돼 세계와 더불어 선다. 성과 바다, 산과 비석이 햇살 아래 고요히 엮인다. 오방 척화비의 글이 금줄처럼 전장을 묶는다. 다들 문을 닫았고 열문은 열어두었습니다. 이곳은 다시 숨을 쉽니다. 오늘 하늘의 기계는 사람의 기도와 맞물렸군요. 바람이 잦아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소집되어 있다. 하늘 끝에 금빛 균열이 희미하게 깜빡인다. 성과 바다, 산과 비석이 햇살 아래 고요히 엮인다. 오방 척화비의 글이 금줄처럼 전장을 묶는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성 이마기넌스 2분반 5조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기억을 다시 봄이라는 이별 극복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간단한 조언 소개 후 이별의 고통에 대한 문제인식, 이별 트라우마에 공감하기, 이별 트라우마를 극복해낼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구현시킨 다시 봄 프로그램, 이에 대한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이야기하며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언 소개입니다. 저희 조는 걱정이 없을 김혜준, 노는 게 제일 좋은 서아연, 정가람 박주혁, 매일 8시간 자고 싶은 소재민, 너무 피곤한 남이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소개하기에 앞서 이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별로 인한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별로 인한 고통은 잊기 힘듭니다. 정신과 의사인 홈스와 라이가 소개한 스트레스 척도 자료에 따르면 보다시피 가족의 사별이나 이혼, 친한 친구의 죽음과 같은 이별이 고통을 주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높은 척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별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단순히 약물 치료만 존재했던 과거와는 달리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 추모를 하는 딥브레인 AI의 리메모리2 서비스와 세상을 떠난 가족을 가상현실로 복원하여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는 등 이별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별에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인과의 이별, 가족, 지인과의 사별, 반려동물의 죽음 등 많은 이별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공통적으로 상실감, 고립감, 죄책감 등 좋지 않은 감정으로 트라우마적인 고통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고통은 왜 쉽게 잊혀지지 않고 치료하기 힘든 것일까요? 저희는 5Y를 통해 해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로 인한 감정적 혼란, 이별 후 회복에 대한 지원과 치료법 부족, 슬픔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인 시선, 감정을 숨기며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통해 이별로 인한 고통이 치료하기 힘든 이유는 복합적으로 스스로 감정을 해소하기 어렵고 주변에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시 본 프로젝트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별을 극복하는 과정을 아는 것이 시작이겠죠. 애도 연구로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워든에 따르면 이별을 극복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별로 인한 상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별의 고통을 마주하며 충분히 슬퍼합니다. 그 후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더 이상 이별의 존재에 갇혀 있지 않고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는 이 이별 극복 단계를 바탕으로 혼자 견디는 진통제 같은 방법이 아닌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인 기억에 대한 아픔부터 치유하고 메타버스로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다시 본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혹시 다시 봄이라는 이름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눈치를 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이름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별의 기억을 다시 바라보다의 다시 봄, 이별에 머물러 있던 당신에게 봄이 다시 찾아온다의 다시 봄. 저희는 프로그램 이름에도 저희 프로젝트의 의미를 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봄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봅시다. 당신의 봄을 되찾아 드립니다. 이별을 다시 마주보며 공간적 제약 없이 함께 치유하다. 다시 봄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프로그램의 타깃층은 이별의 고통을 치유하고 싶은 사람, 병원 치료로도 해결이 어려운 사람, 지속 가능한 극복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프로그램은 상담사와의 대화와 프로그램 설명 듣기, 기억 회복 장치 사용, 메타버스 공간을 통한 치유, 현실에서의 지속적인 회복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1단계, 충분히 슬퍼하기입니다.
상담사와의 대면 면담을 통해 충분히 이별에 대한 고통을 표출하고 덜어냅니다. 이 과정 후 상담사에게 다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받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2단계는 기억 마주하기입니다. 기억 회복 장치를 통해 과거에 이별한 대상과의 좋았던 기억, 후회됐던 기억 등 다양한 기억을 마주하여 추억을 되돌아봅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이별한 대상과의 만남을 가지고 상실을 부정적이지 않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3단계는 함께하기입니다.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 진입합니다. 메타버스 공간에 진입하기 전 사용자의 이별 상황을 분석하여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게 합니다. 비슷한 아픔이 있는 만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슬퍼하는 시간도 가지고 다양한 공간에서 즐기고 휴식하며 고통을 잊고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현실에서는 시간, 공간적 제약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이기에 더 의미가 깊은 단계입니다. 4단계는 지속하기입니다. 기억은 단기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후에 안정된 생활을 지속하며 점점 치유되는 것이죠. 다시 본 프로젝트는 단기적 치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안정된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 치료 과정에서 함께한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하며 이별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도록 합니다. 이제 다시 본 프로젝트를 구현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주인공은 어머니와 사별한 후 다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사별의 고통을 치료해나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다시 본 프로젝트가 이전에 있던 치유법인 약물치료나 심리상담센터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전의 치료들은 단기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약물치료는 고통을 겪는 동안 약을 복용 후 중단했다가 다시 상태가 악화되면 복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본 프로그램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 과거의 추억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추스르는 과정, 치료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통해 환자로 하여금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 저희 5명의 느낀 점을 조합하자면 저도 처음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주제는 정했지만 이 주제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갈지 명확한 방향이 보이지 않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아이디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얹어나가면서 이렇게 다시 본 프로젝트를 완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한성 이마기 단스 수업을 통해 배운 것들과 우리 팀원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완성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성 이마기 단스 수업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웠고 또 팀원들과 협력하며 이를 구체화시켜 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한성 이마기 단스는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느끼고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뜻깊은 수업이었습니다. 이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에게도 봄은 옵니다. 다시 본 프로젝트를 찾아오세요. 이상 5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